직선의 방정식이다. 지금 좌표 평면이랑 좌표 공간이랑 기본 개념이 똑같은데 일단 좌표 평면에서 지금 1차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냥 1차함수로 바꿔가지고 풀어도 돼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공간 좌표까지 좌표 공간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일단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 점을 A점이라고 그러고 이 A점을 뭐라고 할까? 그냥 x1, y1이라고 할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 있어.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 x, y야. 그러면은 뭐 AP 벡터, PA 벡터 이 직선을 나타내는 벡터는 이렇게 빼는 게 보기 좋으니까 AP 벡터라고 합시다. AP 벡터는 x-x1, y-y1 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방향이 똑같은, 방향은 이쪽이어도 되고 이쪽이어도 되고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대로 가니까 방향이 똑같은 평행한 벡터가 있어. 평행한 벡터가 뭔지 모르는데 평행한 벡터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한 것처럼 그렇죠. 평행한 벡터를 원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위치 벡터 중에 이거랑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랑 평행한 벡터를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U,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직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상관없다 그랬어.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향 벡터라고 해요. 방향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 그러면은 AP 벡터랑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AP 벡터를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방향 벡터를 A, B라고 했으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은 실수배라는 얘기고, 실수배라는 얘기는 얘랑 얘 x좌표분의 x좌표한 거랑 y좌표분의 y좌표한 게 같다가 기본적으로 그 실수배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t 곱하면 같다 해서 풀어도 되지만 내가 벡터의 평행 얘기할 때 그냥 x분의 x는 y분의 y랑 같다라고 하는 습관이 드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직선 방정식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얘가 좌표 공간이면 그냥 그 공간 좌표축은 안 그릴게요. 정점이 A가 뭐 x1, y1, z1이고 뭐 공간에서 뭐 이런 직선이라고 하죠. 이거는 공간에서 이런 직선, 그러니까 원래는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에요. 근데 그거 중에 평행한 걸 하니까 그냥 여기다 찍은 것뿐이야.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 좌표 공간, 좌표 공간의 모든 점 x, y, z를 나타내는 이런 두 개를 연결한 AP 벡터가 x-x1, y-y1, z-z1이라고 하고, 얘랑 평행하면서 그냥 뭐 좌표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생긴 방향 벡터가 있다고 하면 방향 벡터를 A, B, C라고 했을 때 AP 벡터와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때문에 A분의 x-x1 이퀄 B분의 y-y1 이퀄 C분의 z-z1. 그래서 공간 좌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등호가 두 개 나오는 식이 나와요. 등호가 두 개 나오는 식 나오면 이거는
이퀄 K에서 푸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풀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는 직선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항상 이 x 계수가 1일 때 x 계수가 1일 x, y, z 계수가 1일 때 분모가 방향 벡터입니다. a, b, c가 방향 벡터야. 당연히 여기서도 x, y 계수가 1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방향 벡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1차함수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해되죠?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1차함수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거의 의미는 뭐 이제 우리 첫 페이지 몇 쪽이야? 214쪽의 첫 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P라는 벡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OP 벡터. OP 벡터라는 애를 OP 벡터를 P라고 했으면 OP 벡터는 뭐 A 벡터 플러스 T배의 방향 벡터 이렇게 써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얘기야, 이 얘기. OP 벡터가 A를 넘기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거든요. PA 벡터가 아니 AP 벡터가 얘가 방향 벡터의 실수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얘를 다시 저렇게 표현하면 AP 벡터가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를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벡터를 이용한 표현일 뿐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는 분모가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뭐 좌표 평면에서 뭐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할까? 뭐 x1, y1과 x2, y2를 둘 다 정점이야.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의 위치 벡터를 만들어. 즉 위치 벡터가 x2-x1, y2-y1 뭐 거꾸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거꾸로 빼면 뭐 이쪽으로 가도 뭐 그러겠지 뭐. 그지? 방향 벡터를 위치 벡터를 잡고 방향 벡터를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원래 참수할 때도 점 하나만 기울기 찾고 점 하나만 이용하면 되듯이 똑같이 그래서 x2-x1분의 x-x1 equal y2-y1분의 y-y1 뭐 2 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얘가 공간좌표였으면 는 z2-z1분의 z-z1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약간 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얘기 해야겠구나. 그냥 여기서 아까 얘가 만약에 좌표 공간이야. 좌표 공간인데 여기가 없어 만약에.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으면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에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얘네. 그래서 공간 좌표인데 좌표 공간인데 이렇게만 표현이 돼. 그럼 얘는 XY 평면에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붙어. 그럼 얘는 XY 평면에 있는 거랑 평행하면서 위로 한 칸 올라간 평면에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알아들어요? 만약에 얘가 뭐 z2-z1분의 뭐 z-z1 이러면 xz 평면에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y는 뭐 2 그러면은 뭐 그리기가 좀 그래 지저분해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215쪽에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 yz 평면에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x가 사라지면 돼요. 그래서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xy가 이건 xz가 남아있으면 xz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고 만약에 좌표 공간에서도 뭐 x축에 평행하게 그냥 여기다 할까? 요렇게 있는 직선이 있다 치자. 얘네. 그러면은 얘가 지나가는 좌표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0,1,1을 지나가는 0,1,1을 지나가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만 이제 되죠? 그럼 얘는 x-x1 하고 y는 1, z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얘네 안 돼. 얘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 뭐야? 그렇지. 는요. 그래서 x는 몇 하는 거 똑같아. x는 3 하면은 그 뭐야? 원래는 좌표 평면에서는 x는 3 하면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x는 3 하면 y축에 평행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미친놈. 그러니까 얘는 y는 1, z는 1, x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지면 얘는 0,1,1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도 y축에 평행하려면 y가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서도 x축에 평행하려면 x가 사라져야 돼. 근데 평면에 평행하려면 그 xz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이해되죠? 그런 얘기고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법선 벡터는 뭐냐면 수직인 벡터예요. 수직인 벡터. 법선이라는 걸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직인 벡터를 이용하는 거는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보통 기하에서 요 마지막 한 단원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벡터라는 것도 생소한데 그 앞에까지는 좀 쉬웠던 게 연산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따라하면 되겠지 하는 건데 그래도 개념적인 걸 좀 섞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법선 벡터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좌표 평면에서 예를 들면 또 뭐 정점 A라는 점이 있고 x1, y1이고 뭐 그 직선 위의 모든 점 원래는 좌표 평면 위의 모든 점을 x, y라고 하면 AP 벡터 뭐 p-a 벡터 하겠죠. p 벡터는 이거고 a 벡터는 이거예요. 어쨌든 얘랑 수직인 어떤 벡터가 있다. 법선 벡터는 보통 방향 벡터는 U로 표현을 거의 하고요. 방향 벡터는 같은 방향이지 직선하고. 방향 벡터는 소문자 U로 보통 표현하고 법선 벡터는 보통 소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N하고 수직이다. 그러면 P-A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이 뭐다? 0이다. 수직이면 내적이 0이잖아요. 네, 요걸 이용할 건데 그러면은 얘랑 수직인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된다고 그랬어. 얘랑 수직인 만날 필요도 없어. 얘랑 수직인 요런 방향에 있는 벡터가 뭐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A 벡터는 좌표로 얘기하면 x-x1, y-y1이고 얘는 a, b잖아요. 그러면은 법선 벡터일 땐 a, x-1 플러스 b, y-y1 이퀄 0 이러면은 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됩니까?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고 굳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지. 얘는 a분의 b가 기울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를 이용하면 분모가 없는 깔끔한 법선 벡터가 성분의 xy의 계수로 붙는 1차식이 나오고요. 방향 벡터를 이용하면 방향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의 xy 역수가 계수로 붙겠지. 이해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럼 재밌는 건 법선 벡터의 xy 성분의 역수 양변을 a,b로 나누면 b, a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방향 벡터가 되겠지. a, b가 법선 벡터면 b, a는 b, a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b, a가 아니라 b분의 1 a분의 1 b분의 1 b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돼? ab로 나누면 b분의 1 a분의 1 맞지? b분의 1 a분의 1 b분의 1 a분의 1 b분의 1 a분의 1이 어떻게 수직이 되는 거야? 양수야. ab로 나누면 b분의 1분의 x 마이너스 x1 는이지? 는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y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니까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방향 벡터가 되겠지. 아니면 두 개를 바꾸든지. 이해됩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법선 벡터 가지고 만들면 ax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근데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못 만듭니다.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못 만든다. 그럼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못 만드는 이유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이 있어. 수직이야. 수직인 벡터, 방향의 수직인 벡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좌표 공간에서는 이런 직선의 수직인 애가 졸기 많아요. 얘네.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좌표 평면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죠? (218쪽으로) 갑시다. 주수 1번에 보면 4분의 x 마이너스 2, 3분의 1 마이너스 y 4분의 x 마이너스 2는 3분의 1 마이너스 y 얘 평행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일단 뭐 이거를 1차 함수처럼 생각 안 하고 방향 벡터를 평행하다 그러면 방향 벡터가 같다, 방향 벡터가 실수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xy 계수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4분의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벡터의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3입니다. 물론 뭐 8, 마이너스 6이어도 돼요. 방향만 맞으면 되니까 실수배 되는 건 상관이 없어. 4, 마이너스 3이고 요거에 평행하고 2, 3을 지나는 직선은 4분의 x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기울기 찾아서 뭐 해도 되는데 요 방향 벡터가 이것이고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차 함수를 바꿔서 담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좌표까지 생각하면 이런 연습이 충분히 방향 벡터 뽑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공간 좌표는 일차함수가 아니니까 두 점 요거를 지나고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어쩌고 방향 벡터 뽑아내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둘이 빼가지고 필수 2번 근데 이거는 공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빠르게 봅시다. 1, 2,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3, 1, 2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직선 3분의 x 마이너스 이퀄 y 플러스 이퀄 2분의 뭐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 어쨌든 접하는 느낌이니까 얘가 방향 벡터가 3, 분모 1,2고 1,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를 지나는 게 아니라 얘를 지나야 되니까 3분의 x 마이너스 1 이퀄 1분의 y 마이너스 2 이퀄 y 플러스 2 2분의 z 마이너스 3 물론 이거 1분의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 4, 마이너스 1 이것을 지나고 요거에 평행한 직선과 xy 평면의 교점을 구하여라. 그냥 2번을 새로 풀기 싫어서 그냥 이거 가지고 할게요. xy 평면의 교점이면 z에 0이면 됩니다. 얘네 z에 0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x, y,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z에 0 넣으면 된다. 귀찮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3번으로 갑시다. 2, 3, 마이너스 7과 4,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이 zx 평면과 만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향 벡터 뽑아내고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y에 0 넣으면 됩니다. 뭐 안 해도 되겠죠? 필수 4번 요런 직선과 요런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 합시다. 필수 4번 3분의 x 플러스 2분의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이거와 x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z 아까 내가 이퀄 K로 푸는 문제가 있겠지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나갔잖아. 맞아? 교점 좌표 구하는 게 여기서 푸는 건데요. 뭐 이퀄 뭐 하나는 K 하나는 T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면 뭐 TS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X는 3K Y는 마이너스 2K Z는 그러면 이 X, Y, Z라는 게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을 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이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플러스 3, K 플러스 1 K 값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겠지만 이해돼 안 돼요? 이퀄 K 하면 직선 위의 모든 점 x, y, z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x는 t 플러스 5, y는 3t 플러스 2, z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t 플러스 5, 3t 플러스 2,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을 t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씩 만들면 됩니다. 2개만 하면 돼요. 뭐 3개 더 하고. 10번씩 풀면은 K랑 T가 정해지겠죠? K랑 T 정해지면
이거 그냥 입맛에 맞는 거 두 세트 찾아서 풀면 돼요. 그럼 K랑 P 정해지면 그거 대입하면 교점이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확인할 거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된다. 근데 뭐 똑바로 풀었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입니다. 항상 예각이에요. 원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 하나, 두각 하나 나오잖아. 그 중에 항상 예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좌표 공간이든 좌표 평면이든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좌표 공간은 그리기가 안 좋으니까 좌표 평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두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뭐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트. 그러면 얘를 L이라고 그러면 L하고 평행한 방향 벡터 U1 얘를 M이라고 그러면 M이랑 평행한 방향 벡터 U2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똑같아. 여기가 세타가 될 거라고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U1의 크기 곱하기 U2의 크기 내적 이용하는 거니까 U1 내적 U2인데 이게 내가 구하는 거에 따라서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 때리면 되죠. 이해돼요? 둔각이 나왔으면 그냥 절대값 때리면 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부호만 만드니까. 그래서 요게 예각만 쓰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당연히 두 직선이 평행이면 방향 벡터끼리 실수되고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 방향 벡터끼리 내적 관계 0이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밑에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방향 벡터 가지고 수직 평행 뭐 이딴 거 따져주는 것이다. 네, 223쪽에 필수 5번 보면 L이라는 직선이 2분의 x-3 이퀄 y-1 M이라는 직선이 A분의 4 A분의 x 플러스 5 이퀄 2-y 그럼 L 직선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고 얘는 2,1이고요. M 직선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고 얘는 A, -1이죠.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니까 코사인 45도는 U1의 크기 4 루트 5 분의 2A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바로 곱할까? 얘 1로 곱하면 얘 1로 곱할까? 루트의 10a제곱 플러스 1은 2 절대값 2a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10a제곱 플러스 10은 4의 4a제곱 마이너스 4의 5이니까 그러면 L이 나오겠죠. 네. 이거 나오고 네. 이거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오겠죠. 그죠?
방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향 벡터를 먹을게 되죠. 방식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뭐 공간좌표에서 나오는 직선에 대해서 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거라서 해보세요. 넘어가서 필수 6번으로 갑시다. L이 x 플러스 4는 2분의 6 마이너스 y고 n이 이런데 직선 L은 직선 m과 평행하고 n과는 수직이다. 방향 벡터 가지고 평행이니까 뭐 실수배, 그러니까 x분의 x는 y분의 y 하면 되죠. 이거는 실수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n하고는 내접이 0이다.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0이다. 이건 됩니다. 이해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A가 마이너스 1,1,5고 L이 이것이다.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고 수직인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직인 직선을 찾고 이게 법선백 직선 AH의 방정식을 찾아서 교점을 잡아서 찾아라. 자, 풀어봅시다. 원래 그 좌표 평면에서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서 이 점 좌표 찾아서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그거를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문자로 쭉 하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제 유도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좌표 평면에서는 공식화가 되지만 좌표 공간에서는 그 과정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봅시다. 필수 7번이요. 발전 7인가? 뭐 어쨌든 A점은 마이너스 1,1,5고요. L이라는 직선이 3분의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A점에서 직선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equal k 이러면 직선 L 위의 모든 점은 3k 플러스 1, k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얘랑 얘, 그럼 얘를 뭐 p점이라고 그러면 AP 벡터와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로 k점을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해돼요? AP 벡터랑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로 찾는 겁니다. k점을, 아니 k값을 찾으면 수선의 발, 이게 지금 h점이라고 하긴 뭐해? 왜냐면 얘는 일단 직선 위의 모든 점이니까. 이해돼? 직선 위의 모든 점. 그래서 AP 벡터는 여기서 이거 빼면 AP 벡터는 3k 플러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고 이거 4점. 방향 벡터 3,1, 마이너스 1하면 0이다. 요걸 풀면 방향인데 왜 n이다? 요걸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5k 플러스 6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플러스 4가 0이니까 12k는 마이너스 11.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하필이면 그 수선의 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1, 2 얘가 수선의 발이 되는 거. 그러면은 A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A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는 AH의 길이와 같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 A와 직선 L 사이 거리는 선분 AH의 길이와 같으니까 루트의 얼마? 1의 제곱 0 3의 제곱 루트 12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평면에서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유도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점의 수직인 직선과 원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야. 근데 좌표 공간에서는 그게 수직인 직선이 바로 뭐 1차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 위에 모든 점을 구한 다음에 얘가 방향 벡터와 수직이 되는 AP 벡터를 찾아서 K 값을 찾고 K가 대입됐을 때가 수선의 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잠깐 쉬었다가 평균 방정식으로 갈게요.